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미국 백테스트 활용법 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기본적으로 백테스트 공지사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영업일 날 전월 말에 백테스트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 재무 데이터 업데이트 날짜는 한국 퀀트하고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인데요. 한국 퀀트 같은 경우에는 6월 초, 9월 초, 12월 초에 분기 재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데 미국 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기가 늦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여기 해당 날짜에 플러스 3에서 5일 정도 추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그리고 전분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현재가 6월 말이다, 7월 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분기가 되고 전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분기로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 폐지 종목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 기업의 경우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기본적인 로직을 구성했는데요. 밸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거래 정지 기업들이 부지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의 안전성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섞어서 했을 때 거래 정지 기업 숫자가 팍팍 줍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을 100으로 둔다고 해도 조금 더 괜찮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점수식 항목은 항목의 비중에 합이 100이 넘거나 100이 안 되어도 자동으로 100점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이 다 자동 계산된다, 잘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렬 방식의 순서는 높은 순서, 낮은 순서, 음수 보정, 낮은 순서, 음수 포함 이 세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모두 되는데 여기에서 높은 순서 같은 경우에는 값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낮은 순서 음수 보정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퍼를 계산할 때 우리가 1 나누기 퍼로 보정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서 값이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음수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 예로도 표현해 두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이너스 1, 2, 5 이렇게 세 개 중에 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요. 그 다음 5가 높은 점수, 마이너스 1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낮은 순서 음수 보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낮은 순서 음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값이 그냥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주 마이너스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보통 주식수 증가율, 주가 등락률, 투자 및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자동으로 이렇게 되도록 세팅을 해두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렬 방식은 저희들이 유리한 정도로 가장 다 세팅을 해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은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셔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가능하십니다. 순위 계산 방법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의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으로만 설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방식의 경우는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시즌제가 있는데 저는 분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것도 분기 전략이고요. 그리고 우선 적용 순위와 AND, OR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순위는 시장 및 업종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 경제지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상하위 필터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최소 최대값 필터, 요 최소값 최대값 필터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점수식 항목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테스트는 이렇게 되는데 이 퀀트 데이터에서 추출했던 것은 어떻게 되냐, 이 퀀트 데이터는 시장 업종 선택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지표는 기본적으로 없고요.
상하이 필터, 최소 최대가 필터. 기본적으로 이 퀀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하위 필터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최소 최대가 필터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출했던 종목이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백테스트 오늘의 종목, 백테스트 오늘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퀀트 데이터,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고요. 그리고 로직은 백테스트의 로직을 가지고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경제지표 오화의 조건, 오화의 조건으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수정 일드갭을 최소값 0 이상, 신용 스프레드를 최대값 4로 설정하게 되면 수정 일드갭이 마이너스거나 신용 스프레드가 4를 넘어가게 되면 전량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하위 퍼센테이지 그리고 최소값 이상, 최대값 이하는 엔드 조건으로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 상위 10%, 그리고 PBR 하위 10%, 그리고 퍼 최소값 1 이상의 경우는 엔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의 주식만 로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오늘의 종목은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0 이상, 0보다 큰 것이 자동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하더라도 퀀트 데이터에서 추출한 거하고 백테스트 오늘의 종목으로 추출한 게 약간 종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지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로직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로직 비교, 현재 세팅된 로직과 기본 로직, 마법 공식 비교 버튼 누르면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 복사 같은 경우 현재 세팅된 이 로직, 현재 세팅된 로직을 예를 들면 8번에다가 복사를 한다.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복사가 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게 8번이거든요. 그대로 된 겁니다. 똑같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매 방식은 분기, 월간, 반기, 연간, 시즌제 선택 가능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도 1년, 3년, 5년, 10년, 14년, 20년 기타 기간 설정, 이렇게 기간 설정도 가능한데 20년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편입 개수는 20개를 보통 추천드리고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매도 수수료,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 0으로 일단 두고 해보겠습니다. 시장 선택은 나스닥이 아닌 기업, 나스닥이 아닌 것들, 아멕스나 다우 같은 경우 무조건 다 다우로 편성이 되게끔 일단 로직을 해두었습니다. 아멕스에 대해서 헷갈릴까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두었고요. 업종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업종대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두었고요. 리츠랑 해외 본사, 특히 리츠는 포함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해외 본사는 가능하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해제를 한 상태로 테스트를 하고 해제를 한 상태로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해외 본사가 편입이 되게 되면 백테스트 수익률이 하락했던 경우가 더 많았었고요. 또한 두 번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미국 외의 국가의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유럽, 한국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유럽의 기업의 경우는 반기 실적 발표가 아니라 세미쿼터라고 해서 분기가 아니라 반기로 되는, 세미쿼터라고 해서 반기로 되는 실적 발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 본사는 체크박스를 반드시 해제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시가총액 하위 50%로 한번 해보았고요. PBR 로직 되게 많습니다. PBR 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0점을 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안전성으로 한번 둬보았고요. 200점 최대값으로 둬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예, 증가율에 대해서 넣어 보았는데요. 얘네들을 각각 5점씩 두어 보았습니다. 각각 5점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으로 0, 0 이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까요?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쫙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금방 나왔네요. 누적 수익률, 누적 수익률은 2000, 2000이 나왔습니다. 2000% 나왔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6.4 정도 나왔네요. 16.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총액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하위 한 30%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하위 30%로 줄이니까 수익률이 24%로 좀 더 올랐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목,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종목에 추가할 수 있고 매매 계산기 신규 포트에도 넣을 수 있고요. 매매 계산기 신규 포트로 넣었는데 기존의 신규 포트를 과거 포트로 넣으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위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 몇 가지를 한번 더 섞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 경제지표 한번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경제 최근에 경제지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물가가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최대값을 6% 이상 넘어가는 애는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 라는 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값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약간 높았던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 볼까요? 히스토리를, 최근 히스토리를 보면 아마 매매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부터 21년 10월부터 경제지표로 해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로는 매도가 되었지만 오늘의 종목은 해당하는 그냥 종목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도 수수료를 약 1.3으로 한번 두고요.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25%가 분기에 매매할 때 매도 수수료를 1.3%로 뒀을 때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연평균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거래 대금,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거래 대금을 최소값을 0.1, 0.1이면 한국 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 이상의 거래 대금이 있는 기업들을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뒀더니만 연평균 수익률이 19.5%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을 예를 들면 뭐 한 50으로 한번 더 볼까요? 그랬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19.5로 19.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넣어 보았고,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per PBR 점수를 한 10점이 아니라 좀 더 낮게 가져갈게, 5점으로 가져갈게 해가지고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100점 환산이 돼서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볼까요?
네, 그러니까 21% 정도. 예, 매도 수수료하고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을 감안하고도 21% 정도로 꽤나 괜찮은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백테스트로도 좋은 성과 내시고 실계자로도 아주 훌륭하신 성과를 내셔서 대박이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